스마트폰의 센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그 화면 터치와 어떤 사운드 그런 차원의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와 그 스마트폰이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 그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센서인데요. 이 카메라와 센서가 그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폰 망고에서 새롭게 변한 센서하고 카메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공식 멘토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폰 공인 최고기술 전문가인 고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그 망고에서 달라지는 카메라와 센서의 주요한 기능,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센서에는 기존에 있던 센서도 있습니다만 새로 사용 가능한 센서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범위가 많이 넓어졌고요. 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센서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이제 API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센서 부분이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인데요. 기존의 카메라는 굉장히 기능이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었고 굉장히 소극적인 기능만 했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또 이런 걸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크게 달라진 센서하고 카메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나 이제 센서가 달라질 때 우리가 그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바코드 스캐너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해석을 해서 프레임 하나죠.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2D 코드 내지는 그 1차원 바코드 형태를 이제 숫자나 문자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해당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찍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실제로 그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3번, 4번 촬영을 해야지 될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쓰기가 좀 불편한데, 프레임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영상을 보고 있는 카메라로 보고 있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코드 스캐너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화면을 보면, 화면에는 전체 그 카메라로 보듯이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다가 특정 코드가 보이면 바로 인식을 해서 그걸 숫자나 문자로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안 됐던 거지만 망고에서 가능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맞춤 카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사진을 쓸만 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를 이렇게 똑바로 맞춰주는,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게, 워낙 그 사진이 고해상도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잘려져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만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일 겁니다. 아니면 사진은 그대로 찍되 현재 사진을 찍을 때의 각도, 그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도 똑바로 수평을 맞춰서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 활용할 때 굉장히 그 사진 정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3000 비디오 렌더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윈도우 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위아래로 훑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기존에 찍었던 그 영상의 같이 약간 여리게 알파 블렌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영상과 촬영했던 영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는 영상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린 그 하늘을 찍었을 때 그 모양이 나오고 땅으로 내리면 땅으로 내린 그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3000 비디오 렌더러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강현실에 응용할 수 있겠죠. 영상이 보이고 영상 위에 뭔가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GPS 좌표나 그 목표에 맞춰서 어떤 풍선 도움말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은행권에서 그 은행 지점 찾기 같은 그런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화면을 비추면 그 가야 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보이죠. 예, 지점들이 보입니다. 내지는 이제 이제 화장실 찾기 아니면 뭐 지하철 출구 찾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뭐 이쪽 횡단보도를 건너가십시오. 뭐 이쪽으로 가면 뭐 몇 미터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실제 영상 위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어떤 정말 그 가상의 어떤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증강현실 프로그램도 이제는 망고에서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뭘 많이 배워야 되고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줄 정도의 코드만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이번 센서와 카메라의 확장된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 중에 바코드 스캐너, 영상이 뿌려지고 그 위에 이제 바코드를 인식해서 찍을 수 있겠죠. 그 바코드 스캐너를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코드 스캐너 데모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스캔 바코드라는 거를 하고요. 자, 영상이 보이시죠? 자, 지금 인식을 해서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있어서 이제 하나 읽은 건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걸 처리해서 계속 교차 실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진동 소리와 함께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죠. 영상 위에 그 사용자가 그 화면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구성해서 컨트롤을 마음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자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뭐 선도 긋고 이거 이제 선을 그은 겁니다. 파란색 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비디오 필에 비디오 브러쉬를 넣어서 카메라를 이제 비디오 브러쉬 소스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화면 전체의 배경이 이런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보시는 이게 밑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도 있고 중앙에 네모난 사각형이 있죠. 이제 이것도 그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거를 비디오 브러쉬에서 쓴다면 이러한 영상이 그 네모난 사각형 안에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바코드 스캐너 데모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센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센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다양한 센서의 기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망고에서 추가된 센서, 이제 크게 가속도계, 나침판, 자이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고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속도계는 이제 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꺾어진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나침판은 뭐 잘 아시죠? 이제 북쪽이 어딘지, 이제 자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북쪽을 가리키는, 기능을 합니다. 컴파스라고도 주로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자이로 스코프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진북, 정확한 위치를 아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이 세 가지의 센서는 윈도우즈 폰 망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능이 약간씩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센서가 하나로 묶여서 작동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속도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가속도계는 그 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는 Y축, 좌우는 X축, 그 다음에 수직은 Z축으로 구성되는 그런 이제 센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윈도우폰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하는 것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XYZ 3축으로 넘어옵니다. 값은 평면 상태가 0입니다. 그래서 0이면 가만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직으로 세워지면 딱 90도까지입니다. 90도까지고요. 반대는 다시 값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0으로 오는데요. 이게 1이나 마이너스 1까지 합니다. 한쪽 방향이 마이너스 1이고요. 반대쪽 방향은 1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값이 반복이 됩니다. 1에서 0, 또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게 내가 왼쪽으로 내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구나, 그걸 얼마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값이 반영이 된다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거는 기존에 망고 이전에도 기존에 있던 거죠. 그래서 게임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흔들거나 위치 잡거나 이렇게 흔드는 쉐이킷이라고 하죠.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성능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속도계를 쓰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코드는 실제 가속도계를 쓰기 위한 코드입니다. 거의 이 코드가 전부 다고요. microsoft.device.censu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센서는 전부 다 microsoft.device.sensors라는 이 영역에 있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속도계는 액셀러로메타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생성을 하고 리딩 체인지라는 이벤트 핸들러에 겁니다. 리딩 체인지는 가속도계로부터 데이터 값이 변동이 돼서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이제 실행이 되는 핸들러인데요. 이게 책상 위에 가만히 놔둬도 미세하게 정보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데 그것도 들어옵니다. 가만히 책상에 올려놔도요.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오면 현재 여기 ABC라고 되어 있는데 ABC로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온 E라는 곳에 X, Y, Z 축값이 들어있고요. 소수점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0에서 1 내지는 0에서 마이너스 1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소수점으로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미세한 값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올려놔도 값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이 이벤트 핸들러를 쓰게 되면 뭐 타이머를 쓰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이머보다 더 빨리 동작하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 필요한 작업을 다 한 번에 하시면 굳이 별도의 타이머 같은 거 쓰지 않더라도 실제 하드웨어에 오는 정보로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공 굴러가는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타이머나 스레드를 쓰지 않고 이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움직이는 걸 다 처리해도 전혀 성능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속도계를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계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계 데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예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버블입니다. 우리 냉장고 같은 거 이렇게 사면 센터 맞추고 하는 게 있죠. 거기 쓰는 이제 버블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시면 살짝씩 들으면 이렇게 바뀌죠. 좀 세워볼까요?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버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다른 가속도계 센서 예제를 좀 샘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XAN으로 만든 건데요. 자,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공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굉장히 미세한 값이 넘어옵니다만 이게 정수값인 경우에만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약간 둔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소수점까지 계속 누적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이제 X, Y, Z 3축의 값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그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움직이면 이게 볼이 쫓아오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류인데요. 요거는 이제 계속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보기보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그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원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샘플에서 공 하나 가지고 이제 X, Y, Z축 이렇게 보이면서 했던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공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이 날아와서 이렇게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실제로 움직이면서 뭐 자동차 레이싱 같은 것도 편하겠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만든 건데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고 기울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이제 반경을 움직이게 돼 있고 누르면 이렇게 폭탄이 나가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자리 회전과 그 물체 자체의 이동을 동시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의 스틱을 이용하면 제자리에서 돌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속도계 데모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나침판인데요. 컴파스라고 불리는데 나침판은 이제 그 자북을 가리킵니다. 이게 자북이라는 것은 진북과 자북이 있는데요. 진북은 실제 정확히 이제 딱 북극이 나오는 북쪽이고요.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북이라는 건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입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자북인데요. 나침판은 바로 그 자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동되는 값은 0에서 360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0에서 360 사이, 그러니까 제자리로 되돌아왔을 때가 360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360은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360은 한 바퀴 돌아서 온 자리고요. 0은 시작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렇게, 자물쇠 애니메이션 같은 거 구성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0하고 360은 확실히 틀립니다. 완전히 다른 값이거든요. 그래서 360으로 처리할 거냐, 0으로 처리할 거냐, 여러분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나침반 측정 방향은, 윈도우폰의 이게 왼쪽이 북쪽이라고 할 때, 윈도우폰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90도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이쪽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90도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전각은 그 움직임 방향의 음수값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계산이 되면 320도에서 지금 90도가 꺾어졌죠. 북쪽에서 이렇게 Y축으로 꺾어졌으니까 90도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가 아니라 360에서 90을 뺀 270도가 움직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좌우로 돌릴 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하실 때 90도밖에 안 움직였는데 각도가 이상하다 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360에서 움직인 90도가 빠져서 거꾸로 270도가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프로그램 하실 때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침반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요. 실제 나침반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가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코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요.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션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서포티드는 이제 모션을 지원하느냐 하는 거고요. 지원을 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서 current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추가를 해요. current value changed라는 거는 이게 나침반 정보가 가만히 두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계속 정보가 바뀌겠죠. 그 가속도계처럼 이렇게 계속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ABC라는 게 그로 인해서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리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플로트로 선언한 리딩이라는 거는 현재 움직인 각 90도 움직인 거죠. 90도 움직입니다. 그 90도 움직인 그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하는 건 360도에서 움직인 그거를 빼줘야 이제 실제 북쪽 방향의 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 각을 360에서 빼줘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리딩과 헤딩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조금씩 틀어보시면 이 리딩 값이 변화하는 거를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나침판 지금 보신 코드를 데모로 한번 같이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는 이제 컴파스입니다. 이제 나침판이죠. 예, 나침판 데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스 나침판을 실행을 시키고요. 예, 북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예, 제가 기계를 틀어서 이 기계 방향하고 북쪽하고 딱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360이죠. 예, 미세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북쪽입니다. 제가 기계를 굉장히 빨리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방향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네, 정확하죠. 예. 가리켰던 방향 그대로. 여기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있는데도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지도 같은 거,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면 지도 보여줄 때, 영상이 보여주는 진행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준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로테이션해서. 그런 기능을 쓸 때 이런 나침반 기능, 간단한 이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나침반 데모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자이로입니다. 이게 자이로 스코프라고 하고 자이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이로라는 건 지구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막대기를 똑바로 세우면 수직이죠. 근데 자이로 기준으로 보면 그 세운 막대기를 브라질로 갖고 가면 수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지구의 어디에 있든지 정확한 위치값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그 지구를 이렇게 뺑 돌아서 날아갈 때 자신의 위치를 계산할 때 이 자이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이로를 계산을 하고요. 그 대신 이 자이로가 그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장점은 정확한 진북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가 정확하니까 어디에 놔도 그 모양이 나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양이 다르죠. 사람이 보기에 모양이 다르지만 우주에서 본다면 그거는 서울에 있던 뭐 브라질에 있던 뭐 호주에 있던 그 모양은 항상 똑같은 거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틀어져 있지만 그래서 정확한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자이로가 실제 항공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자이로의 원리는 똑같이 XYZ 3축을 사용하는데 회전하는 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동그란 플레이트가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고요. 회전하고 있는 그 몸체를 다시 회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 두 개가 안에서 회전하죠. 그걸 다시 외부에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3축이 계속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계를 아무리 옆으로 돌리고 하더라도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자이로의 특징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방향, 뭐 북쪽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세,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자이로입니다. 자, 그럼 자이로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앞에 나침판하고 똑같은 모션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의 그 자이로의 위치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 기계 기준으로 보면은 기계 기준에서 값이 좀 다 다르겠죠. 기계 수평으로 세워놓고 있는 자이로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수평으로 세워놓고 자이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디바이스 로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변수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3축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런 그 자이로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이벤트 핸들러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원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로테이션에는 M13, M23, M33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이로의 그 세 축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 촬영하는 사진에 그대로 포함해서 놓으신다면 그러면 정확한 사진 촬영할 때 자세, 위치가 나오겠죠. 거기다 GPS 정보까지 더하면은 아주 완벽한 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이로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 그림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볼 때는 이제 뭐 풍경이 나오든지 하겠죠. 근데 이렇게 꺾어서 밑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훑으면 땅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땅바닥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이로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그런 이제 이것과 이제 증강현실과 화면을 겹쳐서 증강현실을 구성하면 아주 완벽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데모로 이 자이로의 기능이 적용된 프로그램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XNA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자갈밭이 있죠. 이게 자갈밭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풍경도 보이고요. 지금 하늘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자, 이제 바닥입니다. 자갈밭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돌려볼까요? 자, 돌립니다. 돌려도 원래 그 위치로 되돌아오죠. 자, 이건 자이로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모션 센서인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기계를 바닥을 보고 있는지 하늘을 보고 있는지 그게 북쪽인지 남쪽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렇게 틀어서 알 수가 있고 이건 나침판하고 자이로의 기능을 합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 위에다가 뭔가 소봇이라는 걸 올려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이제 자이로의 기능 가지고 응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모션 센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이로의 기능을 데모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이제 3축 정보의 이제 혼란스러운 점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수평은 X하고 Y고 수직은 Z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화면, 그러니까 세로 화면이 있고요. 가로 화면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화면과 키보드를 빼겠습니다. 자, 여기 키보드가 빠져 있으니까 좀 구분이 쉬우시죠? 이런 가로 화면이 있고 이런 가로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화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뒤집어진 세로 화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화면이 3개인데 그 세로 화면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로 화면일 때는 그 2개의 가로 화면이 존재하죠. 중요한 건 세로 화면 기준의 프로그램을 짜놓고 가로 화면에 돌리면 이 삼축 정보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이렇게 세로로 보다가 가로로 틀었으니까 Y축이 위아래로 돼 있었는데 옆으로 돌렸으니까 이제 이쪽이 Y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부 센서는 계속 이쪽을 X축으로 알고 있고요. 뒤집어진 이쪽 세로 긴 방향을 Y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만약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걸 했다. 그럼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로로 흔들겠죠? 그러면은 전혀 다른 축의 값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기기적으로 이걸 바꿔버리게 되면 다른 다른 프로그램이 이 정보를 가지고 쓸 때 갑자기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X를 Y로, Y를 뭐 Z로 이런 식으로 값의 변수만 그냥 방향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삼축 정보를 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XN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세로로 실버라이트로 이제 자물 기반으로 UI를 만들었다가 XN을 처음 하시게 되면 전혀 이상한 값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좌표 프레임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 센서 이제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가속도계 나침반 자이로 이 모든 센서가 망고 버전 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 망고에 바로 나침반과 자이로 이 2가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속도계가 있었죠. 가속도계만으로도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새로 나침반과 자이로가 추가됨으로써 완벽하게 방향과 또 이제 움직임 같은 걸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됐고요. 이 2가지 새로운 센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모션 센서라고 불리는 이 3개의 센서를 이제 모션 센서라고 부릅니다. 가속도계, 나침반, 자이로. 이 3개로 처리돼서 이제 쓰는 이제 모션, 이건 이제 어떤 모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쓰는데요. 이 센서의 정보만으로 완벽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센서라는 거는 디지털로 처리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아날로그고요. 그 값의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거를 렌더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정형화시켜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변화값이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안정적인 값으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그 클래스나 처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센서의 기능과 그 수학적인 계산이 합쳐져야 비로소 모션 센서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묶어서 이제 모션 센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러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준비를 해놨고요. 현재 망고에 이 부분이 다 보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션 센서를 사용할 때 뭐 가장 필요한 게 내가 필요할 때 읽는 거죠. 그래서 뭐 가속도계는 어떤 그 가속도 중력에 의한 중력을 이제 구하고 싶을 때 쓰고 또 이제 나침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또 자이로 회전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움직임도 알 수 있겠죠. 현재 정확한 위치도 알고 있고 기계를 돌렸을 때 그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사용자 어떤 그 알고리즘 사용자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유로의 움직임과 또 영상과 합쳐서 움직임과 현재 그 바닥에 있는 어떤 아래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것, 그거 어떤 그 데이터 값과 영상 인식한 것과 합쳐져서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고급 알고리즘에 해당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 모션 센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같은 경우인데요. 제스처가 보통 이 터치만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제스처라는 터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계의 움직임 자체도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도 이런 모션 센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하고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내 기계에는 자이로스코프가 없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이로스코프가 없더라도 나치판이 있고 가속도계가 있다면 그런 걸로 충분히 모션 센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자이로스코프가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없더라도 여러분 사용하시는 데는, 여러분 프로그램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센서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카메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센서만큼이나 굉장히 크게 변화한 기능이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 기존에 있는 기능입니다. 아쉽게도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 코드가 기존 망고 전에 버전이 갖고 있는 카메라 관련된 모든 기능입니다. 굉장히 왜소하죠. 이거는 이제 타스크 앤 추저라고 하는 건데요. 카메라 캡처 타스크라는 거를 호출을 해서 카메라 사진을 촬영하게 해주는 겁니다. 촬영이 끝나면 이제 여기는 CC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촬영한 사진의 데이터나 아니면은 파일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캡처 타스크라는 건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는 어떤 화면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OS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실행해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스캐너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레임 하나하나 계속 인식을 시켜서 해석을 해서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 비교를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따로 찍어서 가져다가 그냥 그때 한 장 한 장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좀 어려웠죠. 이번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메라 이제 새로운 기능을 보시면 포토 카메라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 증강현실 구현하거나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한 게 실버라이트 4에 있는 웹캠입니다. 데스크탑과 연동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포토 카메라는 좀 고화질의, 고품질의 사진을 얻고자 한다면은 포토 카메라 클래스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제 고화질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드웨어 버튼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플래시 터뜨릴 수 있겠죠. 플래시나 어떤 포커스 처리를 좀 세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건 포토 카메라 클래스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버라이트 웹캠을 사용하시면 일단 데스크탑에 있는 실버라이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데스크탑과 윈도우 폰 간의 어떤 상호 연동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겠죠. 또 이게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를 이렇게 파일에 기록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카메라에 관련해서 지원했던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기능이 많이 늘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코드는 이제 카메라 촬영하는 코드입니다. 제가 좀 코드를 좀 줄였는데요. 포토 카메라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름은 이제 캠이라고 만드는데요. 이니셜라이즈, 오토포커스 컴플리트드, 캡처 컴플리트드 있고 몇 가지 이거 위에도 더 있습니다. 레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니셜라이즈는 초기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오토포커스 컴플리트는 이제 포커스를 자동으로 딱 맞춰주는데요. 그것이 끝났을 때, 그러면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그때 영상을 갖고 온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뭔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캡처 컴플리트는 이제 프레임을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요구한 것과 실제 가져오는 시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이벤트 핸들러들이고요. 이제 큰 게 이제 배경에 이제 비디오 브러쉬라고 있는데 비디오 브러쉬에 이 캠을 비디오 브러쉬의 소스로 씁니다. 비디오 브러쉬라는 건 이제 브러쉬라는 거는 어떤 배경을 칠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라데이션도 있고 아니면 단색으로 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이미지 같은 걸로 하기도 합니다. 비디오 실시간 영상을 브러쉬로 쓰겠다. 그래서 특정 버튼 같은 거에 배경을 쓰거나 어떤 리스트의 배경을 쓰거나 영상 나오는데 위에 글씨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디오 브러쉬인데요. 비디오 브러쉬의 소스를 바로 포토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데이터를 비디오 필, 여러분 전체 화면, 이게 전체 화면입니다. 특정 컨트롤의 배경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 화면의 배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배경이 보통 이제 검은색이죠. 윈도우폰이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시간 영상이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내가 영상을 갖고 와야 되겠다 하면 이제 640, 480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프리뷰 버퍼라는 거를 선언을 해서 get 프리뷰 버퍼 Y라는 걸로 그 현재 실시간 그 프리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프리뷰라는 건 이제 미리 보기죠. 예, 그걸 가져다가 이 데이터를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인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바코드라든지 2D 코드,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또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 같은 그런 다양한 솔루션에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활용해서 사용한, 그 비디오 퍼즐러라는, 예, 그 코드를 같이 한번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퍼즐러라는 건데요. 여기 좀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게 퍼즐의 모양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퍼즐의 모양이 보이죠? 퍼즐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영상인데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자, 이게 사실 일반 PC나 인베드 디바이스에서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게 영상 부분이 다 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퍼즐을 만드는데 그냥 퍼즐 모양만 정해놓으면 얼마든지 그냥 아무데나 화면을 보고선 만들 수 있죠. 보통 그림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 그림 이쪽 끝은 저기에 맞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예, 이것도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 카메라의 그 포토 카메라라는 클래스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뭐 CPU를 더 먹거나, 뭐, 이렇게 추가적인 많은 작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카메라 데모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그 센서와 카메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주의사항일 수도 있고요. 좀 알고 계셔야 될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속도 센서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제 모션 센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나침판하고 이제는 이제 자이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탑재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디바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가속도계 같은 경우는 현재 에뮬레이터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만, 다른 것들은 실제 디바이스가 있으셔야 제대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도 되고 에뮬레이터에 돌아갑니다만 값이 변하지 않고 기본값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해보셔야지 제대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모션 센서는 그 추출되는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침판과 가속도계만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성능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3개의 센서가 다 있다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자유로가 없더라도 나침판과 가속도 센서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모션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고의 성능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녹화하는 비디오 출력은 MP4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를 지원하는 게 하드웨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플래시를 지원하는지 여부는 여러분께서 해당 장치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처리되는 비디오 샘플은 Y 또는 YUV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센서는 이제 자이로, 나침판, 이 추가됐고요. 이제 그 가속도 센서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모션 센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된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모션 센서 클래스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복잡한 계산, 어려운 계산을 수행한다고 해놨는데요. 예, 그런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모션 센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밑단의 데이터, 디테일한 그 데이터 값들은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뽑아다가 쓰실 수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카메라 API를 통해서 굉장히 막강하죠. 예, 포토 카메라 클래스도 있고 실버라이트 4의 웹캠 API도 지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카메라 API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센서까지 더하면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증가된 리얼리티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카메라도 수정해서 사용자들한테 맞게 사진 위에 어떤 캐릭터나 액자 기능 같은 걸 넣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가 합쳐진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윈도우 폰 망고에 추가된 카메라와 센서의 기능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